게리마커스의 클러지는 인간의 뇌는 정교한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서 임시방편으로 짜맞춰진 엉터리 기계다라는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사실을 다룹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지능이 만물의 영장답게 완벽하게 설계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게리마커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클러지다. 여기서 클루지란 공학 용어로 세련된 설계 없이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대충 꿰맞춰 만든 엉터리 수선물을 뜻합니다. 우리 뇌는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요? 진화는 최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지 않고 살아남을 정도의 적당한 수정만을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요점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억의 클러지. 왜 내 머릿속은 구글이 아닐까? 우리 뇌의 가장 큰 결함 중 하나는 맥락, 의존적 기억입니다. 컴퓨터는 주소를 입력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지만 인간은 특정 맥락이나 단서가 있어야만 기억을 떠올립니다. 거실에서 부엌 가서 가위 가져와야지라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엌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까먹습니다. 그러다 다시 거실로 돌아가면 가위 하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뇌는 정보를 위치나 상황과 묶어서 저장합니다. 진화 초기에는 사자가 나타났던 나무 아래라는 맥락만 기억하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신념의 클러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 우리는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믿지만 사실 우리 뇌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양쪽 의견이 균형 있게 담긴 논문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수용하고 반대되는 데이터는 결함을 찾아내 비판합니다. 결국 실험전보다 자신의 신념이 더 강해진 채로 실험실을 나섭니다. 뇌는 진실을 찾는 것보다 내 생각이 맞음을 확인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갈등이나 고집불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클러지. $10에 휘둘리는 경제적 동물.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데 젬병입니다. 대신 주변 상황과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에 의존합니다. 기준점 편향. 백화점에서 100만원짜리 코트를 50만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하면 득템했다며 구매합니다. 하지만 원래 50만원짜리 코트였다면 비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100만원이라는 기준점이 심어지는 순간 우리의 판단 능력은 마비됩니다. 프레이밍 효과. 의사가 환자에게 생존율이 90%입니다. 라고 말할 때와 사망률이 10%입니다. 라고 말할 때 환자의 수술 동의율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포장,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뇌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뇌는 수학적 계산기보다 감정적 반응에 가깝게 진화했습니다. 네 번째, 언어와 행복의 클러지. 진화의 찌꺼기들. 언어 또한 완벽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그거 라면서 설단 현상을 겪습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 행복의 기준치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행복은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드는 유인책일 뿐이지 뇌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 붕괴. 스트레스 앞에 무너지는 이성. 우리 뇌는 이성적인 전두엽과 본능적인 반사체계, 파충류의 뇌가 공존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이 전두엽이 가장 먼저 퓨즈가 나간다는 점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하루 종일 힘든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하면 자신도 모르게 폭식을 합니다. 이성적인 뇌가 지쳐버리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능적인 클러지가 고삐를 푼 것입니다. 의지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본능 위에 이성을 대충 더 씌워놓은 구조라 쉽게 무너집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 멍청한 뇌를 데리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진화의 긴 여정 속에서 당장 눈앞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짜맞춰진 엉터리 수선물,
즉 클러지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인 시스템1의 지배를 받으며 수많은 판단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게으른 이성인 시스템2를 깨우고 더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한 13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뇌는 일단 정답이라고 믿거나 어떤 확신이 드는 순간 그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수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거짓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전혀 다른 대안을 한 가지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잠자던 시스템2가 깨어나 논리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는 문제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정보라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포장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이것이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마케팅 상술이나 타인의 설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보를 반대의 관점에서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90%의 생존율이라는 말에 안심하기보다 10%의 사망률이라는 위험성을 동시에 떠올려 보세요. 50% 할인이라는 유혹에 빠지기보다 내가 지금 이 물건에 지불해야 하는 현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님을 명심하는 일입니다. 우리 뇌는 두 사건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면 무조건 원인과 결과로 연결 지으려 합니다. 중요한 시험날 특정 옷을 입어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믿는 징크스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일치와 실제 원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이것이 정말 필연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쩌다 같이 일어난 현상인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내가 가진 표본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통계 수치보다 지인의 생생한 경험담 한마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 한두 명의 후기나 특이한 사례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일화에 매몰되지 말고 수천 수만 명의 데이터가 담긴 통계와 확률을 먼저 확인하세요. 표본이 작을수록 오류의 가능성은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 결정하는 사전 서약의 기술입니다. 유혹이 눈앞에 닥친 순간에는 시스템1의 폭주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미리 환경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건강한 식단 목록을 작성해 두거나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 낮춰두는 식으로 미래의 나를 구속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째는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인 조건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해지겠다거나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은 뇌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만약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식의 공식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물 한 잔을 마신다거나 퇴근하고 현관문을 들어서면 바로 운동화로 갈아 신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연결해야 우리 뇌는 이를 자동적인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일곱째는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중요한 결정을 피하는 일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몸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는 시스템2가 가장 먼저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능적인 클러지 시스템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 후회할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중대한 결정이나 심각한 대화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가 충전된 뒤로 미루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덟째는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공짜라는 단어는 우리 뇌를 흥분시켜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시간과 감정적 소모, 그리고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을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득 뒤에 숨겨진 비용을 찾아내는 것이 합리적 인간의 자세입니다. 아홉째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훨씬 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선택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게으른 시스템2가 비로소 긴장하며 정보를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째는 자신에게 시간적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현재의 보상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현재 편향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의 강렬한 욕망이 느껴질 때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상상해보세요. 심리적인 시간 거리를 두는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훨씬 높은 곳에서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이성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11째는 생생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경계하는 일입니다. 화려한 광고, 이미지나 지인의 극적인 성공담은 뇌에 매우 강렬하게 각인되어 통계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생함이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포장지 대신 그 알맹이가 담고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과학적인 증거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12째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사실 관련 없는 정보가 넘쳐나면 뇌는 혼란에 빠져 가장 눈에 띄는 자극적인 요소만 선택하려 합니다. 수많은 정보 더미 속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 핵심이 되는 단 하나의 증거가 무엇인지 단순화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3째는 합리적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자세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류의 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로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언제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본능적이고 익숙한 길을 택하려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합리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는 잠자고 있는 시스템 2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상 나팔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이성을 깨우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본능의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클러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이성을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